안녕하세요. 명지대 도서관입니다. 8주차 LMS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 총 2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부는 학습윤리, 2부는 과제학습 및 컨설팅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과제나 시험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지켜야 하는 학습윤리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윤리의 의미입니다. 학습윤리란 무엇일까요?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 같은 전문 연구자나 이제 막 학문 탐구를 시작한 학부생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연구윤리라 하고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학습윤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학습윤리를 지켜야 할까요? 첫째,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에 기반하지 않은 학습 활동은 본인의 능력 개발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지식 생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직하지 않은 학습 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비양심적으로 무임승차하는 행위 등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습에 임한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태도는 신호등과 같은데요. 정직하게 신호를 잘 지켜야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분들이 학습윤리를 바르게 준수하여 윤리적인 지성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윤리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출석, 과제, 팀플, 시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에 있어 여러분의 성실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석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 확인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출석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로는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 등이 있습니다. 대리 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는 행위이고, 무단 조퇴는 출석 후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강의실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는 교수님을 속이고 여러분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대학교에서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담아 그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표현을 담을 때 비로소 과제는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의 학습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로, 위조는 과제 속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료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내용을 만들어내는 부정행위입니다. 변조는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임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학문적 진실성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중복 제출이란 다른 강의에서 이미 제출한 과제를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글, 아이디어, 연구, 정보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협동학습, 즉 팀플은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고 조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입니다. 팀플에 참여하지 않거나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조언과 동등하게 그 결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로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조원들이 협력하려 이룬 성과를 얻으려는 부당한 행위로 조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시험은 여러분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로는 시험을 치면서 다른 사람의 답을 보거나 몰래 유인물 등을 보는 행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정성을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 쓰면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이냐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들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역시 표절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과제를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을 찾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건 역시 표절입니다. 지금부터는 표절의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 쓰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글에서 가져온 것인지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용부호와 각주를 달아 인용한 글의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글을 가져와 새롭게 하나의 글을 구성했더라도 인용한 모든 글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원문을 가지고 다음에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처 없이 다른 글을 짜집기 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와 같이 인용부호와 인용한 글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조사 기관과 연도, 그리고 자료의 출처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에도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변조란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 재료, 장비,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생산된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됩니다. 변조의 종류 중 첫 번째로는 문헌자료 왜곡이 있는데요.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글을 쓰는 행위가 위조입니다. 연구 데이터 누락은 연구 과정에서 실험 등을 통해 증거를 얻는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누락시켜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요소인 연구 방법을 조작하여 획득한 결과를 정상적인 것인 양 제시하는 행위 역시 변조에 해당합니다. 연구과정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변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변조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글을 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원문과 자신의 결론이 다르다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합니다. 필자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려면 다른 참고 문헌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하는데요. 모터는 자신의 편견과 결과가 일치하도록 데이터의 수치를 자신의 견해에 맞게 조작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밀리컨의 경우에는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하자 자신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측정값을 은폐하여 실험이 성공적인 것처럼 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것 역시 변조에 해당합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연구 방법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연구가 20도에서 22도 사이에서 6주간 배양해야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험에서 24도와 26도 사이에서 4주간 배양하여 제대로 되지 않은 실험 결과를 얻은 경우입니다. 실험은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입니다. 실험 등의 연구 방법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일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지금까지 표절과 변조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는 실험이나 관찰 혹은 조사 등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어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이기에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연구에서의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꾸미는 행위,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하거나 책의 일부만 읽고 전체를 다 읽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이냐 꾸미는 행위가 위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해당하는 위조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사례로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위조 사례입니다. 이들은 맞춤형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으나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연구 논문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학생들과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할 때 과제물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혹은 앞서 수업을 들었던 다른 사람의 과제를 받아 제출할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는 모두 학습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과제물 구매는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를 그대로 혹은 조금씩 수정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제물 양도는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받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는 학습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토시 하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는 인터넷 과제물 판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글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글인 양 그대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과제물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학생들이 선배의 과제를 그대로 제출하여 모든 학생이 F학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한 명의 실수가 아닌 팀원 전체가 기획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현 학과 학부의 교육 과정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위 팀플이라고 불리는 팀 프로젝트 혹은 협동학습은 참여 인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참여자가 다른 팀원과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로 무임승차입니다.
모임 승차는 소수의 팀원에게 부당한 짐을 지게 하고 학습 의지를 손상시킴으로써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의 모임 승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쉬운 일만 맡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있는데요. 이 교육을 듣는 학생분들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에 참여하여 모든 팀원들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복 제출이란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와 이미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를 다른 과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정, 짜집기를 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야말로 학교 생활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학습윤리 위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대리 출석이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거나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하며, 무단 조퇴는 출석만 확인하고 임의로 강의실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는 가르치는 사람을 속이고 성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출석할 때만 슬쩍 대답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다음은 대리 출석 사례입니다. 친구들을 통해 대리 출석을 부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리 출석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례입니다. 한 대학에서는 대리 출석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생과 응한 학생에게 모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대리 시험을 부탁하는 행위는 모두 시험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면서 주로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습윤리에 대한 개념과 자세한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제와 시험 등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과제 학습 리컨설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